기문이 애초부터 어느 정도는 사주에 타고난다고는 하나 그 기문이 사람이 수가 안 좋거나 삼재가 들었거나 내 기가 허했을 때 그 기문이 점점 더 넓혀진다라고 볼 수 있고, 사람은 아무리 강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기분이 우울하거나 울적하거나 집안에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다운되잖아요. 그러면 약점을 노려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선생님, 네. 그래서 이렇게 야심한 밤이라 그런지 새벽이라 귀신 쪽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는데, 귀신과의 연결 통로라는 게 이제 기문관살. 기문관살. 네네. 정확히 어떤 뜻인지부터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귀신이 드나들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대표님이 다 말씀하신 거야. 그게 뭐냐면은요, 귀신이 쉽게 얘기하면은 몸 안에, 인간의 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려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걸 기문관살이라 해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무당 선생님들은 열려 있는 거네요. 그쵸. 우리는 근데 기문이 열려 있다고는 하나, 그러니까 이 차이에 기문이 열려 있으니까 신을 접신을 하고 조상을 왕래를 해서 우리가 싣고 하는 건데,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우리 무당은 말 그대로 주신이 있잖아요. 주신이 계시고 몸주가 계시고, 그러면은 그 안에 기문이 열린 그 통로 안에 자리가 있다면 그 중앙에 우리는 신이 계시다고 보여지고, 근데 일반인 같은 경우는 거기가 이런 통로에 그냥 텅텅 비었어. 근데 거기를 텅텅 비었으면은 누구나 쉽게 왕래를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거기서 들어올 건 들어오고, 만약에 들어왔어도 내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기문관살이라 하고, 일반 사람들이 귀문이 열리면 빙의가 되고, 그리고 거기는 이제 신의 가문이 높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기문이 거의 열렸다고 보는 거고, 기문이 열렸다 해서 100% 열렸다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기문이 애초부터 어느 정도는 사주에 타고난다고는 하나 그 기문이 사람이 수가 안 좋거나 삼재가 들었거나 내 기가 허했을 때 그 기문이 점점 더 넓혀진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상갓집을 가거나 혹은 안 좋은 장소를 가거나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그 기문이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기문이 열렸다, 어느 정도 신의 가문이면 기문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면 그 기문이 열린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 열린 상태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건데, 내 자신이 내 스스로가 방어를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사람은 아무리 강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기분이 우울하거나 울적하거나 집안에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다운되잖아요. 그러면 약점을 노려요. 그리고 그 사람이 힘들 때, 우울할 때, 그 사람의 트라우마, 그걸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문은 누구나 열려있으나 그 기문은 조절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네. 근데 이미 이제 기문을 통해서 들어서 안 나갑니다. 만약에 귀신이. 그럴 때 테마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럴 때 테마를 하는 거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빙의의 첫 번째는 얼마나 묵었느냐예요. 그 기문을 통해서 들어와 있는 어떤 잡기라든지 뭐 허주라든지 조상령이 그 자리에 얼마나 묵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꽈리를 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머문 시간이 당연히 길면 길수록 퇴마를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해. 당연히 어려운 구식이 되겠지만 충분히 퇴마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하루라도 덜 묵어야 된다는 점, 제가 접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귀신이 들어와서 술을 먹고, 귀신이 들어와서 약을 먹고, 귀신이 들어와서 안 좋은 행동들을 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 귀신이 들어와서 해서 귀신을 퇴마했지만 술을 먹고 약을 먹은 거는 귀신이 먹은 게 아니야. 사람의 몸이 먹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기억을 한다니까요. 몸이. 니코틴, 술, 음주도 기억을 하잖아. 그거 먹은 사람이 계속 못 끊고 중독처럼. 그처럼 그런 기억들이 몸에 남아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끊어내기가 어렵잖아요. 귀신은 퇴마했는데 나 자꾸 술을 먹어요. 나 분명히 퇴마했다고 했는데 다른 무당집에서 나 자꾸 분명히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자꾸 들쭉날쭉 거린다. 기문이 열려 있어서 빙의가 돼서 퇴마를 했는데, 그러는 경우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얼마나 묵었는지, 묵었는 시간에 따라서 몸도 중독이 됐기 때문에 그 몸에 중독이 된 부분에 의해서는 살해자 본인도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이 무속인 분들도 끝까지 책임을 질 줄 아셔야 돼. 특히나 테마국 같은 경우는
오늘 구슬하고 오늘 끝이 아니에요. 물론 제수쿠처럼 잘 되면 안녕히 가세요 할 수 있지만 빅리쿡 같은 경우는 하고 나서도 지속적인 어떤 관리가 필요해, 케어가. 그게 거의 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봅니다. 그 정도면 거의 요게 들쭉날쭉거리다가 평상을 차요. 그때가 되면 괜찮아져.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제일 중요한 거, 이 귀신이 일단은 드나들었죠. 그러면은 귀신을 뺐어. 근데 그럼 그 기문이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귀문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무당이 무속인한테 구슬했을 때 그 귀문을 기문간사를 닫아줘야 돼요. 그 드나드는 뭐 통로를 어떤 뭔가 방법이 들어가야겠죠. 근데 그건 이제 무속인 선생님들마다 뭐 대감님, 이제 우리가 이게 업대감님, 업할머니 이런 분들을 모셔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례자의 어떤 기운을 뭐 기공이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무속인 분들이 어떤 방법을 써서 그런 걸 닫아주는 경우도 있고, 부적이 내린 경우도 있고, 그건 이제 무속인 분들마다 다르니까 뭐라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그런 몸에 대한 중독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기문이 반드시 닫혀야 된다는 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무속인과 테마굿을 진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